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정말 관심이 많았던 차량이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이렇게 시승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아이오닉5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19인치 휠 기준으로 429km를 갈 수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아닌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그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짧은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탈만하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이제 복합 전비라고 하죠. 1kW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 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차량은 4.9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1kW로. 근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주행해본 결과 차량의 복합 전비가 6.9km/kW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전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아쉬움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WD 모델은 이제 전륜에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출력이 더 높은데 이 차량은 리어에만 전기 모터가 추가돼서 출력은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출력이 21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kg/포스미터를 좀 넘어가는데 전혀 뭐 출력에서 갈증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연기관 모델들과 다르게 전기차는 초반에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모든 출력을 내뿜기 때문에 전기차를 아이오닉5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200마력이 넘어가면 낮은 출력은 아니잖아요. 나는 밟고 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이 정도 출력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구성을 좀 보자면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자리에 소형 카메라가 장착이 양쪽에 다 되어져 있고요. 소형 카메라에서 실시간 영상을 실내 사이드 도어 양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LCD를 마련해서 양쪽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해뒀습니다. 이토론에서 처음 타보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만약에 아이오닉5를 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시승을 꼭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이게 조금 맞나 안 맞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반에 운전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후방에 사각지대 없이 잘 보여준다는 점이고 방향지시 등을 점등을 하면 뒷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게 가늠선이 두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오닉5가 새롭게 친환경차로 태어나게 되면서 기어노브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칼럼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돌리는 방식입니다. 기어노브를 반대로 돼 있어요. 보통 P, R, N, D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반대로 D, N, R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돌리면은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D로 돌리면 R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직관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을 찾자면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이 그냥 물리적인 버튼이긴 한데 여기에 불이 나옵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가장 특이한 점은 현대자동차 로고가 사라졌어요. 현대자동차 로고 대신 이 점 4개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투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도 이 스티어링 휠 왼편 아래에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바뀌는 그런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버튼들이 조금 특이한 방식입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서 이 안에 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런 거는 레인지로버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이죠. 약간 불빛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야간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햇빛이 강한 주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빛을 좀만 더 강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44인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눈에 봤을 때 굉장히 크긴 합니다. 크긴 하지만 이게 44인치?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은 작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에 한 17m 떨어져 있었을 때 44인치 디스플레이 놓으면 이 정도의 크기라고 설명을 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알려주기도 하고 반절주행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앞차와의 간격을 선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차량을 믿고 차량이 요만큼 인식을 했구나, 앞차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정감이 들고 마음에 안심이 드는 구성을 잘 해놨다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 하얀 색깔로 구성을 해서 뭔가 친환경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잘 구현낸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RPM 대신에 파워와 차지, 게이지를 마련을 해뒀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큼지막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도 배기판과 나란히 배치를 했는데 테마도 다 하얀색으로 구성을 해서 뭔가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공조기 버튼들은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왔는데 사용하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신기한 점은 원래 현대자동차 이제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뭐 코나 EV나 니로 EV나 뭐 그런 모델들에는 드라이버 온리라는 버튼이 있어서 모든 공조기가 다 오프가 되고 운전자 쪽에 있는 공조기만 작동을 하는 그 버튼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었으면 좀 더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빠져있네요. 히트펌프를 넣어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뭐 어쨌든 없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이 워크스루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주차 공간이 좁은 데서 주차를 했을 때 이쪽 문이 못 열 때 이렇게 해서 조수석 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탁 놓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납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뭐 USB 충전 포트도 2개나 있고 그다음에 센터 암레스트도 여기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도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더 큰 짐을 넣을 수도 있고 내려서 팔걸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 하나도 없이 엄청나게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게 속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UI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뭔가 좀 더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걸 자극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전기차들이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I 페달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I 페달 기능은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가속 페달을 떼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개입해서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주행적인 느낌이 20인치 휠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노면의 굴곡을 너무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플랫폼이 아무래도 더 고성능, 기아자동차 EV6 같은 모델의 GT 보면은 제로백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 차들에도 사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출력을 내는 아이오닉 5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차체 거동의 불안함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고요. 제가 아까 전에 코너도 좀 세게 돌아보고 했는데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2열에 앉으면서 주행을 해볼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따로 앉아서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5 외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아이오닉 5 후륜구동 모델에서 가장 높은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모든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보시면 휠이 기본형 모델과 다르게 20인치로 들어가져 있죠. 패턴이 되게 화려한 듯 보이지만 전기차답게 공기역학을 위해서 가운데 휠캡을 마련했고 최대한 면적은 넓지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막아서 공기역학을 조금 고려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형 사이드 미러가 아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카메라가 후방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델 3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플로피 타입의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모델 3는 이게 반대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인데 아이오닉은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도어 핸들이 잠금을 하면 안으로 전동으로 접히고 다시 잠금을 풀면 이렇게 전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적용해서 모델 3보다 좀 더 편의성은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건 전동으로 열린다는 뜻이고 여기에 3개만 있으면 수동으로 개폐가 되는 충전 포트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로고를 찾을 수가 없죠. 아이오닉 5라는 모델명만 들어가져 있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사륜구동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H-트랙 로고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차량이 이제 CUV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후면에 와이퍼가 없다는 점인데요. 대신에 이 위쪽에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만들어서 이 아래로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여기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치워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평평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 이 턱이 높지가 않아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트렁크에 실었을 때 손쉽고, 만약에 이 안에다가 무거운 짐을 또 넣었다 했을 때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짐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구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 이렇게 러기지 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네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막 활용을 하기에는 하려면야 할 수 있겠지만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다소 작은 크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열 시트를 한번 접게 되면 등받이는 수동입니다. 2열 시트를 접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그래도 꽤나 평평한, 거의 플랫하게 접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플랫한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받이가 최대로 섰을 때는 거의 직각에 가까운데, 최대한 뒤로 눕히면 제가 대충 보기에 한 110도 정도까지는 눕혀지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휠베이스가 3000mm라고 해서 대형 SUV에 버금가는 공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막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실제로 앉아보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투싼보다는 좀 더 넓다라고 표현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을 위한 송풍구는 B필러 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열 유리를 완전히 가리는 이 수동식 선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열선 버튼이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승객도 각각 하나씩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A타입의 포트를 2개를 마련해 준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트 하단에 보면 여기에 220V 콘센트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기차의 특징은 굉장히 잘 구현해낸 이 플랫한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과 마찬가지로 1열 역시 조수석과 운전석이 평평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가속 페달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져 있는 점인데요. 저걸 밟으면 가속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고 온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LCD 화면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마련되어져 있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으로 솔라 루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비전 루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타고 온 차량에는 이렇게 비전 루프,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가 꼼꼼하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은 전 트림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 차량의 모든 옵션을 추가하다 보니까 HDA2라는 한층 더 진보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아까 전에 오면서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게 잘 작동을 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선 변경 꽤나 잘 됩니다. HDA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화면에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조그만한 UI가 뜨게 되는데, 그 UI가 떴을 때 방지등을 이제 점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차선을 변경을 해주고 다시 차선 인식을 빠르게 해서 차선 중앙을 인식하면서 주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DA2에는 이제 곡선도로나 가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어져 있죠. 수입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현대자동차의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의 실력은 꽤나 출중한 편입니다. 장거리 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이 HUD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아서 이 HUD에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표시가 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면서 주행을 하시면 운전의 피로도가 절감되는 신세계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5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델의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대략 한 4천만 원대 후반, 한 4,800, 700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격이 공개되어져 있는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익스클루시브가 4,98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타고 있는 이 프레스티지 트림이 5,455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천만 원을 넘어가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아이오닉 5는 5,455만 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넣어서 6천만 원이 넘어가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옵션은 차량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옵션을 막 넣어서 6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막 유행을 하면서 전기차의 최대 덕목은 주행거리가 길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 정도의 상품성으로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주행거리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행거리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차량을 사겠다라고 하시면 시승을 꼭 해보십시오. 제가 느끼는 느낌과 여러분이 직접 시승했을 때 느껴지는 차량의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를 예정하고 있다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면 이 차를 사용하는 행동 반경 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조금 귀찮아요. 저희가 회사차로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회사에도 있고 뭐 집 근처에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타면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 행동 반경 내에 가까운 거리에 충전기가 없다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전기차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승이 2시간으로 굉장히 짧아서 제가 시승기용 사진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의 시승기는 여기까지 찍고 추후에 아이오닉 5를 따로 빌려서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가이 남현수였고요. 이상으로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동이 완료되면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커넥터가 내려오시겠는데요. 차량과 커넥터를 연결해주세요. 어느 조절해주세요. 정도 내려오시면 이제 상하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주입구를 맞춰주시는데, 편하게 투입을 하시려면 그 충전구보다 이렇게 살짝 아래로 해주시는 게 여유 있게 편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커넥터의 각 충전 조건을 여기가 지금 350kW까지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근데 엄청- 차량의 배터리 상황에 따라서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엄청 빠르네.